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서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장에 지금 거래 대금이 기존 잘 갈 때보다는 오후장에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이 확인됩니다. 코스피는 2시 41분에, 코스닥은 2시 40분에 장중 저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도 그랬지만 막판 들어서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시그널은 어떻게 봐야 할지 두 프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질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인지 미국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유가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가가 올라오게 되면 결국 다시 긴축 부담이 좀 가중될 거다. 이 해석이 계속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지표는 잘 나왔었잖아요. 네. 박스권을 뚫어가면서 2600선, 코스닥 950선 정말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밀리면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중기 이평선까지 깨려는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새로운 악재를 어느 정도의 영향으로 보세요? 새로운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잭슨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경기 지표에 따라 시장이 오락가락 할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표가 잘 나와도 걱정이고요. 안 나와도 지금 걱정인 게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화두는 그냥 이 단어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 이제 유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금리 인하도 할 수밖에 없고 또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뭐 동결 쪽으로 가겠지만은 동결을 하게 되면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상단에 있는 이 시장 이슈 요게 좀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면은 이 시장 이슈 계속해서 시장이 말 그대로 시장 이슈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고 시장 이슈는 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9월달 FOMC가 끝이 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9월달 FOMC가 문제가 아니라 11달 FOMC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이제 11달 동결 가능성이 한 60%가 올라갔다가 이제 또 어제는 또 보니까 또 그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또 이제 인상 가능성이 또 40% 올라갔더라고요. 11월 기준으로요? 네, 11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월 FOMC는 뭐 동결이 될 거라고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동결했구나라고 시장이 좀 안도를 해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는 9월 달이 아니라 이제 10월 달을 보게 되면서 또 10월 달까지 이제 길게 또 이제 시장이 또 지지부진하겠구나라는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발목 요인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시장은 현재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시장 보면서 짚어드린 종별 등락 현황.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하락 종목수하고 상승 종목수가 비등비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상승 목수 오히려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장 후반에 하락 종목수 오히려 끝이 나버렸어요. 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기준으로 1200 종목이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플레, 투자 심리 이 두 가지가 현재 안 좋게 작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대응은 월요일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이슈에 의해서 계속 뭐 단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의한 테마,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하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10월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그 테마 좀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삼성전기 관련되어 카메라 모듈도 하루 반짝으로 끝이 나버렸고 자율주행도 하루 반짝 끝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환매가 너무 짧아서 솔직히 저희도 종목 선정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장 구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라는 말씀 반복적으로 해주셨고 사실 잭슨홀 미팅 바로 직후에는 조금 안도하는 흐름 보였다가 네, 다시 유가가 불을 지피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순환매 짧게 일어나고 있다. 종목 입슈는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송 과장님은 오늘 이 규제 관련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궁금해요. 보니까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라는 데에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이죠. 중국장이 워낙 이제 캐파가 더 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에다가 중국 쪽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아이폰 해외 기기 쓰지 마라라는 이런 악재까지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후에 빅테크 규제법에서도 악재로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이슈들도 불거졌고요. 여기서 삼성은 제외가 됐는데
시장 측면에서 보면 밸류에이션 상단을 제한하는 이슈다라고 리포트에서 나오기도 하던데 삼성은 견조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지 좀 무게중심을 실어주세요. 일단은 시장의 상단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네. 막아주는 요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애플이 대장주였기 때문에. 애플이 사실 글로벌 대장주인 건 사실인 거고 거기에서 미국의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욱더 뻗어나가는 것을 조금은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러한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있기 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 하웨이가 새로운 신규 프리미엄 제품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잖아요. 메이트 네. 60. 그걸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미 이제 월가에서는 애플 관련돼서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기술력이 많이 따라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사실상 신규 제품이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거기서에 대해서 만약에 하회의 물량이 많이 팔리게 되면 그만큼 애플에 대한 구매층이 다소 약해지는 이런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러한 이제 우려가 더욱더 많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중국에 대한 판매 비율이라든지 뭐 비중이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규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다 피해 나가기는 했어요. 다 피해 나가기는 했었는데 네. 추가적인 부분이 삼성만 제외한다는 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단을 이미 이 애플이 어느 정도 조금 나쁘게 만들어 놓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바이트 댄스도 포함됐고 여기에 아마존, 애플 다 포함이 되면서 EU 쪽에서 시장에 이제 오남용하는 이런 점유율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긴 그림에서. 그럼 삼성도 여기에 영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사실 이번에 피하게 됐다는 건 어찌 보면 삼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지는 않구나라는 방증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더 많기는 해요.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독점적인 이슈를 가져올 만한 게 있나? 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드웨어 해봤을 쪽이기 때는 때문에. 예,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계속적으로 이제 해당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의 규제 자체는 사실상 어떤 부분까지 확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 정도로서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적 관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관련주 영향을 좀 여쭤볼게요. 정 이사님 오늘 BH, LG이노텍 장중에 저점을 크게 방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감 앞두고 있거든요. 아이폰 15 나온다고 했을 때에도 사실 네. 크게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쵸? 그런데 악재의 민감도는 더 크게 느껴지는 이런 흐름들. 결국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도 기대할 만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악재까지 씌이게 되면 사실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건가요? 지금은 기대 요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게 결국 이제 투자 심리 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된다. 아이폰 10, 그러니까 아이폰 15가 나오게 된다. 그런 기대감에서 이제 관련된 어떤 투자 심리가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좋은 얘기가 나와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변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이제 악재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올 때 모르고 꼭 이렇게 악재가 나오게 되면 더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뭐 그 삼성의 폴더블 폰을 바라본다, 아니면 아이폰 15를 바라본다 이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시에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 비중이 한 40%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국 비중이 또 20%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게 되면은 한
5분의 1이 그 아이폰의 저 5분의 1이 전 세계 5분의 1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요게 어찌 보면 상당폭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대 정도 판매하게 되면 2천만 대 정도는 또 이제 중국에서 팔린다는 얘기인데 2천만 대가 만약에 이게 공백이 생겨버리게 되면 이거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좀 반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작년에 그 아이폰 14가 나왔을 당시에 또 8월달 보니까 BH 같은 종목들은 일부 한 달 동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LG노텍 같은 게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15를 그러니까 아이폰 시리즈를 바라보고 네. 관련주를 좀 보는 것들은 생각보다 수익이 이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비전포라가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새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네. 그와 연관돼가지고 이제 애플 관련주로 종목들이 부각이 된다라면은 그쪽이 앞으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안 좋을 거니까 기판이나 세트업체 쪽으로는 네. 워낙 기대의 요인이 낮아졌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폼팩터 나오는 비전 프로 좋게 평가되거나 아니면 삼성전기처럼 아예 전장으로 가거나 네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앞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될 때마다 네. 그 새로운 기술에 부합된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폴더블 폰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힌지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KG바텍 같은 것들,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종목들 이렇게 부각이 됐듯이 또 스마트폰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접는 폰에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롤러블 폰이 나오게 된다? 그럼 또 롤러블 관련돼가지고 시장에서 수혜주를 분명히 찾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 스마트폰 관련주 쪽에서 어떤 대안을 찾게 된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틈새 전략으로서 공략할 만한 어떤 새로운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은 스마트폰 시장 전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예. 이거를 업종으로 끌고 간다. 그거는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상승폭이 작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트렌드를 읽어주셨습니다. 시장 영향력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 주인공이 됐던 섹터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단연 반도체 안에서는 변동이 있었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에코프로가 장중 100만 원이 깨지면서 2차 전지도 약했습니다. 그 기세를 틈을 타서 올라오는 쪽이 바로 로봇주가 아니었나.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나타냈고요. 신고가 행진도 나타났습니다. 관련 종목들,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 상한가로 직행하는 종목들도 많았었고요. 대장주인 종목들의 움직임도 시총을 불려갔죠. 사실 대기업 쪽에 투자 협력 소식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정부 쪽에서 첨단 로봇 산업 발표될 거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다 어찌 보면 반영된 재료 아니었나 싶거든요. 오늘의 강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급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몰려있던 것들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9월달 들어오게 되면서 먼저 8월 31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죠. 뉴스 보도 나온 내용으로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것이 아마 그 뉴스 보도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그거를 신호탄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힘의 크기 자체를 보게 되면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한가 이후에 이 주가가 옆으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쪽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에 대한 강도는 역시나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될 때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일부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각자가 로봇 안에서도 좋아하고 있는 파트라든지 아니면 움직임 자체가 좋게 나오는 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종목을 역시나 하나 더 편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투트랙 전략을 사용을 하신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유진 로봇이 계속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협동 로봇 관련돼서는 T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요 근래는 T라이텍도 계속적으로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대동그룹주들도 세력의 포스코 그렇죠. 뒷배를 안게 되면서 더 강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월 들어서만 또 한 번 23%의 월간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제 7일인데요. 시총이 3조 6천억 원까지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 이사님, 네. 실적 이제 봐야 되잖아요. 프리 어닝 시즌입니다. 로봇주 지금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대장과 후발주자를 같이 편입해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상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이을 그 다음 주도주는 결국 로봇이라고 보시는 건지, 정 이사님도 포트폴리오에 네. 지금 편입 안 하면 또 한 번 하반기에 포모 증후군을 앓게 된다고 보시는지 접근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지금은 만약에 포트가 비어졌다면은 더 기분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로봇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살까 그랬나 생각 좀 들겠지만, 이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은 현금을 가지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로봇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실적 시즌 물론 들어갈 건데, 과연 시장에서 실적을 주목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지금 우스갯소리 드리는데, 항상 시장이 보고 싶으면 본다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제가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이렇게 인플레라는 여기에만 지금 포커싱 딱 맞춰가지고 현재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시장 전체의 분위기 보게 되면. 그러면 실적 시즌에 들어갔을 때 시장이 인플레가 아닌 실적을 바라봐주게 된다라면 실적주 물론,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이 물론 튀어나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업종 전반적으로 뭐 실적주 해가지고 뭐 자동차 간다라든지 뭐 반도체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하이스 얘기를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하이스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이제 조심스럽게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어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성으로 어떤 그 큰 실적 소식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과연 시장이 주목을 할 것인가? 근데 지금 분위기면은 모르겠어요. 시장은 지금 분위기면은 하이스의 실적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는 좋은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슈에 묻힐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로봇주 물론 실자가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안 로봇을 나오는 게 대다수 아닌가요? 그렇죠. 안 나오는 게 대다수죠. 근데 왜 로봇을 볼까요? 쏠림 현상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어떤 걸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이제 로봇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 지금 로봇 이벤트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전 로보틱스 상장하죠. 네. 그리고 삼성에서 휴머노드 로봇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도 하나 로보틱스를 또 10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휴머노드 로봇에 묻혀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보핏이라고 웨어러블 로봇도 지금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제가 오늘 로봇 질문이 있다라는 걸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에 예. 그 미국 실리콘밸리,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다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시스템 LSI 뭐 관련돼가지고 휴머노드 로봇 관련돼서 어떤 연설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삼성 보핏이 공개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또 삼성 보핏 관련돼가지고 또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로봇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 비만 치료제가 되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달에 이제 또 유럽에서 당뇨병 학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슈가 있고, 그리고 솔직히 비만 치료제는 제가 볼 때는 앨런 머스크 테마라고 봅니다. 앨런 머스크가 다이어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예. 단식 그리고 위고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뒤부터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핑계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하고 저는 비만 치료제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성이 아니라 이벤트 플레이라는 거네요. 계속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죠. 이슈한 테마, 네. 개별 종목.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네. 특징주 점검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두 분의 관심주 들으면서 시장 오늘 공략을 어떻게 네. 하실지 여쭤볼게요. 반도체도 일부 종목은 좋았고,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 네. 먼저 여쭤볼게요. 관심주 그러면 오늘 같은 장은 하락 강도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매도 강도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냈나 보세요? 조금 의외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생명을 준비를 했거든요. 보험주? 네, 보험주. 어떤 그것도 의미예요? 생명보험주. 어떤 의미로 주신 거예요? 뭐 간단하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밖에 안 봤어요. 배당. 네. 시가 배당률이 올해 한 10% 이상 배당.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는 연말 10월 달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빠르면은 4월 달부터 보셔야 되고요. 늦어도 한 9월 달부터는 좀 봐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배당락이 있잖아요. 배당락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안 좋거든요. 그럼 배당 받고 나서 바로 종목을 팔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 같은 경우는 4월 달에란지 늦어도 9월 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생명금융서비스 자회사형 GA 그리고 피플라이프라는 또 GA를 인수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GA 같은 경우 특격이나 영업 공격적 영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신계약 보험 계약 마진 같은 경우는 2조 4천 정도 이제 예상을 한다는 부분인데, 요게 아마 마진이 발생되게 되면 이게 결국 순이익이고, 그리고 순이익은 또 보험과 그 배당과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DPS 주당 배당금이 한 300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 요 정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정도 주가를 보게 되면 시가 배당률이 1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0%가 상당히 크게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은 좀 엉뚱하지만은 배당 관련돼 가지고 하나생명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 2,400원에서 2,500원,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3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량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네. 밀려있는 종목 안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시가 배당률이 10% 이상입니다. 이제 찬바람 불기 네. 전에 미리 좀 챙겨보자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한화생명. 송 과장님 아이디어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저의 이 아이디어는 사실 요즘은 수급이 지배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얼마나 탄탄하게 들어오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JNTC라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사실 강화유리를 만들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나 본업인 스마트폰 쪽으로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체는 하웨이랑 관련돼서 매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웨이가 사실 이 매출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서 JNTC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다시 한 번 더 내놓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쪽에 대한 이 실적의 회복력을 하나 가지고 있다. 모멘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장용 관련돼서도 이제 이 강화유리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근래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전장 관련된 이슈도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JNTC에 대한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벤츠 쪽으로에 대한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주에 대한 부분도 이미 받아놓은 것이 많고 그리고 2027년도까지는 1조까지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실적 회복 그리고 전장 쪽에서에 대한 성장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 주가는 일단 14,3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이미 이번 주에 사실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할 매수로서 계속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요 근래 보게 되면 기관에서 압도적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지금 14,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JNTC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잘 갔고요. 강화유리 커넥터,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 말고 전장까지도 키워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종목까지 함께했습니다. 정태근 이사, 송태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